흉할 흉, 집가, 흉한 것이 도사리는 집. 흉가의 역사는 그 최초가 언제인지를 논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무려 기원전의 기록에서도 관련된 일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원전 1세기경 아테네로 거처를 옮긴 그리스의 철학자 아테노도루스는 아주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죠. 한 커다란 집에서 밤마다 사슬이 덜커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늙은 노인의 유령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집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올라와 있었지만 아무도 눈독을 들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호기 있게 내가 그 집에서 살겠노라 나선 이들이 하나같이 하루 만에 도망쳐 나오는 일이 반복되며 흉가가 된 집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기만 할 뿐이었죠. 철학자로서 실정할 수 없는 존재인 유령을 믿지 않았던 아테노도루스는 넓은 집을 헐값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즉시 문제의 흉가를 구매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찾고 싶어하는 걸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 귀신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헛것을 보게 되는 거지. 자신만만하게 집 안으로 들어간 아테노도루스는 그 즉시 서재로 들어가 글쓰기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유령에 대한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였죠. 그런데 밤이 되자 어디선가 쇠사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노인의 유령이 나타난 건데요. 철학자는 겁에 질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호기심에 가득 찼죠. 마치 따라오라는 듯 손짓하는 유령에게 펜과 종이를 챙길 테니 잠시 기다려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테노도루스가 유령을 따라가자 한 지점에 멈춰선 유령은 땅속으로 스르르 들어가 사라졌는데요. 챙겨간 종이와 펜으로 해당 위치를 기록한 철학자는 다음날 관리들을 불러 간밤에 이야기를 나눈과 동시에 땅을 파줄 것을 부탁했죠. 땅속에는 사슬에 칭칭 묶인 해골이 묻혀 있었습니다. 아테노도루스는 해골에서 사슬을 제거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러 주었는데요. 그러자 다시는 유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물론 모든 흉가들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날이 악명이 잦아해지며 사람들에게 공포의 존재로서 입소문이 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척 보기에도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랑하는 흉가들이 전국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 유명세가 대단해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세 개의 흉가가 존재하는데요. 일명 대한민국 3대 흉가죠. 영덕 흉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으슥한 곳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흉가들과 달리 영덕 흉가는 하루에도 수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사 해수욕장 인근 7번 국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0년 완공되어 횟집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이곳은 처음부터 불길한 일들이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영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은 주인이 잠깐 잠을 청하려 할 때마다 벽이 흔들리고 창문이 깨지는 등 마치 누군가가 집을 마구 뒤흔드는 듯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죠. 겁에 질린 주인을 대신해 가게를 인수한 여사장은 가게 정리를 마친 새벽녘에 2층 계단에서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여자 귀신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혼절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 영덕 흉가 인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터 자체가 몹시 흉한 곳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6.25 전쟁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교란작전이 펼쳐졌었죠. 그 내용인즉 인천과 정반대 방향인 경상북도 영덕군 장사리에 북한군 점령지에 상륙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장사 상륙작전으로 불리는 이 작전은 3주간 훈련을 받은 약 700명의 학도병을 주축으로 수행되었고 안타깝게도 이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때 희생된 이들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영덕 흉가가 위치한 터라는 것이죠. 진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원원들의 한이 너무나 강한 탓에 재령을 위해 흉가에 방문한 무속인 2명 중 1명은 실종되고 1명은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소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 대한민국에는 CNN 선정 7대 괴기 장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세계의 레로라 하는 공포 스팟들과 나란히 서게 된 흉가가 존재하는데요. 1992년 12월 9일 남양신경과 정신과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해 1996년 7월 2일 폐업한 일명 곤지암 정신병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전해져 오는 괴담에 의하면 해당 병원이 들어선 위치에는 원래 형무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인권이 미비했던 시기였던 만큼 형무소 내에서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한 맺힌 원원들이 지방령이 되며 부지 자체를 흉지로 만들었다는데요. 당연하게도 그런 곳에 들어선 병원이 잘 될 리가 없었고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등 또다시 희생자가 발생하며 더더욱 원한이 깊어져만 갔다고 하죠. 심지어 병원장이 실종되는 의문의 사건까지 발생하며 곤지암 정신병원은 모두가 접근을 꺼려하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수많은 취재와 방송을 통해 괴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긴 했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방치된 병원의 내부는 이러한 소문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오싹함을 느낄 정도로 을씨년스러운데요. 현재는 모두 철거돼 사라져버리면서 한때 이름을 떨쳤던 옛 흉가로 기억되고 있죠. 늘봄 가든. 늘봄 가든은 2009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괴담이 업로드되며 커다란 유명세를 얻게 된 흉가입니다. 해당 괴담에 따르면 늘봄 가든은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찾아올 만큼 명성이 자자한 맛집이었다고 하는데요. 종업원 한 명을 두고 식당을 꾸려나가던 사장이자 주방장인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에는 4년 전 식물인간이 된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의식을 찾지 못하던 딸이 숨을 거뒀고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아픔을 이겨나갔습니다. 몇 달 후 거래처를 만나기 위해 종업원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간 아내가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한순간에 아내와 종업원을 모두 떠나보내게 된 남자는 주방에서 가스를 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후 주인이 사라진 유명 맛집 늘봄 가든을 매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입에 성공해 장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는데요. 갑자기 문이 열렸다 닫히거나 분명 설거지를 한 적이 없는데 그릇들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다거나 손님이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갑자기 누군가 뒤통수를 때리는 등 기묘한 현상이 연달아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폐가가 되어버린 늘봄 가든은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근처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분명 맞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도 그 가든만 계속 나온다. 커브길에서 여자가 뛰쳐나와 급하게 핸들을 틀었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계속 똑같은 길만 보인다. 심지어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다. 그것도 걸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꺼림칙한 경험담이 끊이질 않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망 높은 무속인을 불러온 적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무속인들마저 발을 디디는 순간 학을 떼며 이곳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도망쳐 나왔고 결국 늘봄 가든은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괴담들이 가득한 늘봄 가든을 소재로 제작된 오싹한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컬트 공포영화 랑종의 프로듀서 구태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늘봄 가든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 대한민국의 용화단은 무당부터 구판까지 모조리 찾아다녔던 베테랑 제작진이 섬세하게 연출한 늘봄 가든의 예고편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집이 유산입니다. 명의를 부인 앞으로 해놓으셨어요. 혼자 괜찮겠어? 누구시죠? 엄마 어디가? 왜 거기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 아직 거기 있어. 거기가 어딘데? 2층 집 지하실. 괜찮아, 말해도. 줄도 안 써. 그 집에서 빨리 나와! 전세계적인 히트작 오징어 게임의 김주령 배우와 SBS 화제의 드라마 7인의 부활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조윤희가 함께 호흡을 맞춘 늘봄 가든. 단순한 공포영화를 넘어 인간 본성이 가진 두려움 그 자체를 탐구하는 작품을 목표로 제작된 늘봄 가든은 오는 8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기묘한 밤 채널에서도 이벤트를 함께 진행 중인데요. 댓글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각각 2매씩 늘봄 가든 예매권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개봉하는 유일한 한국 공포영화로 8월의 마지막을 장식할 늘봄 가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